안녕하세요. 핵심 속소 바로 응용하는 실무 가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단원별 힌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선택한 객체의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유사 도면층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쓰시고 아마 유용한 게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작업하다 보면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치수 도면층이요. 치수랑 예를 들어 디멘션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합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병합이라는 명령어로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기존 도면의 도면층을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매번 새롭게 도면을 열 때마다 도면층을 새로 만들 때가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디자인 센터 컨트롤 2번을 이용해서 작용하는 방법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쪽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도면의 문자가 물음표로 보일 때 그룹꼴체에 지정하는 거 한 번 더 복습. 다음 치수 문자와 치수선이 겹치지 않게 설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치수 보조선이 다른 유형과 겹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117쪽 펼쳐주시고요.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팁은요. 선택한 객체의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여러 개의 도면층이 있죠. 영문을 제외하고 뭐 디멘션, 퍼니처, 문자 여러 개들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선택을 하고 또 작업하고 선택하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도면층으로 작업을 할래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바로 도면층 패널에 있는 현재로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면층이 이걸로 바뀌면서요. 여러분 이 도면층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힌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 개의 유사 도면층을 하나로 통합하기인데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도면층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도면에는 디멘션이란 것과 치수가 전부 다 치수에 관련된 건데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통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간소화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병합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작업을 합니다. 리본에 보시게 되면 어디에 있냐면 병합이라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나? 도면층을 확장을 해봅니다. 안 보이죠? 도면층 확장을 하셔서 여기에 보면 아이콘이 여기 숨어 있어요. 병합이라고. 그래서 이 병합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이콘을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병합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합할 도면층의 객체로 치수 도면층에 있는 치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그 다음에 대상 도면층 객체로 디멘션에 해당하는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병합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여주죠. 어때요? 치수 도면층이 이렇게 가죠.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시게 되면 다시 온상복귀가 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병합 아이콘을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통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디멘션과 치수가 두 개가 혼동하죠. 혼재하죠. 그래서 치수 도면층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선택한 도면층 병합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도면층을 어디로 병합을 할 거니 클릭을 하셔서 디멘션 도면층을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누를게요. 이번에는요. 어때요? 치수에 해당하는 게 디멘션 도면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퍼즐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요. 같은 특성끼리 있는 거는 하나로 묶어주는 게 좋겠죠. 치수 도면층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이게 도면층 병합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기존 도면에 도면층을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하자라는 건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새 도면을 시작을 했어요.
새 도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도면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매번 할 적마다 여러분이 도면층 특성을 클릭을 해서 작성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컨트롤 숫자 2번을 누릅니다. 이게 뭐죠? 디자인 센터죠. 여기에 가셔서 기존에 있는 도면층을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여기에 뭐 도면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도면층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없는 도면층에다가요, 드래그 드랍을 하고 얹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도면층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블럭이라든지 도면층 외에 블럭이라든지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드래그 드랍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여기서도 블록 삽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디자인 센터 이것도 꼭 알아두십시오. 다음 힌트 네 번째입니다. 문자 스타일을 배우시면서 글꼴을 깨졌을 때 대체하는 방법, 그리고 글씨가 안 보여서 폰트 C SHX 파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떴을 때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여기는 제가 하면서 중요해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물음표가 떠서 글씨가 안 보여요. 이럴 때는 깨진 글꼴을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컨트롤 1번 특성 팔레트를 열어서 여기에서 문자 스타일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 스타일 주석 탭에서 문자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현재의 문자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안 보여지는 거 보이죠? 여기를 갖다가 다른 글씨체로 선택을 하시고 적용 버튼 누르고 닫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환이 된다 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다섯 번째입니다. 치수 문자가 치수 선과 겹쳐서 보이지 않을 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치수를 작업하시다 보면 치수선과 치수선 이렇게 만나서 문자와 치수선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요, 겹친 문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 쪽에 가시면요, 채우기 색상이라고 있는데요. 이 채우기 색상을 뭘로 바꾸시냐면 배경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뭔가가 색깔이 지금 입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누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요, 치수선하고 좀 가까워도 마찬가지로 치수선이 겹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문자 간격 띄우기 이 값과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을 배경으로 조정하시면서 조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똑같이 보여요 하시는 분은 어떤 경우냐면 선택을 하셔서요, 그리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선택하셔서 그리기 순서를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요,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외형선하고 겹쳤을 때 이 부분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선택하십니다. 특성 팔레트에서 이번에는 선 및 화살표 쪽에 가보면 치수 보조선 1,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릭한 지점이 1번, 나중에 클릭한 지점이 2번인데 작업하시다 보면 어디가 1, 2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켜기를 끄기로 합니다. 이 부분 사라지게 해도 좋아 하시면 다음번에도 2번도 마찬가지로 끄기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치수선 1번을 켜기 위해서 끄기로 하시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라도 작업하시다 보면 뭐 반쪽이 치수 매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치수선 끄기, 그 다음에 양 사이드는 치수 보조선 1, 2를 끄기로 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단원별 힌트 첫 번째는요, 선택한 객체의 현재 도면층을 바꾸는 방법, 현재로 설정, 그 다음 도면층을 확장을 하셔서 여기 도면층 병합 해서 쓸데없는 부분 는 퍼즐로 작업을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도면층 병합으로 하면 통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숫자 2번을 눌러서 디자인 센터를 활용해서 새 도면에 도면층을 드래그 드랍해서 새로 생성을 한다든지 블럭을 갖고 온다든지 또는 문자 스타일이라든지 문자 스타일 또 치수 스타일 이런 것도 드래그 드랍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갖고 오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물음표로 보여서 깨졌을 때 복구하는 방법, 그 다음 방금 치수 보도선 감추는 방법까지 배우셨습니다.